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겨울이니 추운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더욱 추워지면 추워졌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찬바람이 불수록 우리는 더더욱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을 더욱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사랑을 받기 원하기보단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희망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푸른북스의 사랑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 마지막 4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드럽고 겸손한 자신감. 자신감과 겸손, 얼핏 보면 상반되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둘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진정한 겸손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겸손하지 않다면 자신감은 자만심이나 허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늘 함께 있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세상의 시선은 어느 순간부터 혼탁해지면서 묘한 기준을 갖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하면 무시당하거나 약자로 보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드러내면 경계하고 실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자신의 진실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엔 겸손과 자신감을 함께 지녀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비즈니스가 목적일 땐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떤 상품을 권유하면서 지나치게 겸손하면 그 상품의 가치가 가려지기 십상이고, 지나친 자신감을 보이면 왠지 모를 거부감을 상대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만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연 의지만으로 가능하긴 할까요? 어쩌면 의외로 간단한지도 모릅니다. 겸손과 자신감의 몸짓에 거짓이 없으면 됩니다. 억지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지나침이 없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자신감을 보여준다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하기 어려웠다면 과연 두 가지 몸짓이 모두 진실했는지 돌아보면 문제의 답이 보일 겁니다. 자신감과 겸손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설거지. 아내가 없을 때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결혼 전엔 가끔 집에서도 했고, 대학 다닐 땐 아르바이트로 설거지를 한 적도 있으며, 심지어 군대에서도 원 없이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한 설거지는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제로 거품을 내어 그릇들을 닦고 물로 씻다 보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마치 그릇이 깨끗해질 때마다 내 마음도 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이 참 고마워집니다. 왜냐고요? 날마다 당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식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이 모였고 더불어 그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식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10살도 안 되던 시절에 고모는 늘 밥 한 톨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게 당부했습니다. 그때 기억과 습관이 고스란히 지금도 남아 아예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미리 덜고 식탁에 떨어지는 밥 한 톨도 늘 다시 집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오해도 받습니다. 처음 만난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걱정을 듣기도 합니다.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알지만 아직 건강하네요.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설거지하니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무엇이든 갖고 싶은 생각으로 넘쳐나는 마음을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거지는 그릇만이 아니라 제 마음도 함께 씻어줍니다. 오늘 당신도 설거지의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야기 셋. 긍정적인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존경받는 종교인들의 하나 같은 화두가 욕심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는데 집중한 것을 보면 정말 욕심 없는 사람은 드물거나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욕심쟁이란 말을 듣는 걸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돈, 물건, 재능, 무엇이든 과도할 때 욕심쟁이라 부릅니다. 특히 돈 앞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싫어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은 모두 욕심쟁이이지만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차이입니다. 지나치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배려는 안중에 없고 심지어 남에게 해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본인 중심의 사리사욕에 찼을 때 우린 흔히 욕심쟁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욕심쟁이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좀 부렸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마음을 비우고 이타적이고 배려하더라도 단 한 가지만은 욕심내면 좋겠습니다. 꿈입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도전과 의지만큼은 욕심을 좀 부려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외치는 꿈이 아니라 실천하는 꿈에 대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을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긍정적인 욕심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런 욕심만큼은 다이어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넷. 가을방학. 가을방학이 부르는 가을방학이란 노래를 아시나요? 가을이면 꼭 듣고 싶은 노래 중 한 곡입니다. 가사와 멜로디도 좋고 맑은 기운이 넘치면서도 가을의 향이 물씬 나는 곡인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꼭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아닌 어른들에겐 어쩌면 가을방학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봄의 화사한 꽃도 좋지만 가을의 물들어가는 단풍에서 인생의 미를 곱씹어보는 어른이라면 더더욱 가을방학이 있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가을 방학만큼은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그때 떠나는 여행 경비도 누군가가 준다면 바랄 것이 없겠죠. 가을 방학,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정말 어느 날 가을 방학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얼 하고 싶은가요? 단풍 물든 산으로 떠날 건가요? 아니면 인적 드문 가을 바다로 향할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이 붐비는 도심을 하염없이 걸을 건가요? 막상 가을 방학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면 무엇을 할지 막막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을 방학은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겁니다. 하늘이 높아서 더 쓸쓸하고 빨갛게 물드는 단풍에 마음이 더 아린 가을. 스스로에게 가을 방학을 주세요. 더 미루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행복 점수. 사람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혹시 당신의 행복은 몇 점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마 누군가 나에게 물어도 저 또한 당황스럽겠지만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100점이라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70점에서 90점을 오가는 점수가 대부분이고, 아주 간혹 50점이 채 안 되는 이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100점이 되지 않는가를 얘기하다 보면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성간이나 부부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돈 문제에 관해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억만금이 생긴다면 100점이 될까요? 글쎄요. 어느 누구도 단호하게 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참 재미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적은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게 많은 탓입니다. 갖고 싶은 걸 줄이거나 때론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철없는 소리를 하며 비난을 듣겠지만 꼭 한 번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행복 점수는 올라갑니다. 제 말대로 해보지 않으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지만, 정말 해본다면 감사의 인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은 몇 점인가요?